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전문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링링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북상 중인 태풍이 가을 장마에 비구름을 발달시키면서 중부 지방에는 모레까지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 연결해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분석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 태풍은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점차 북상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그 태풍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앞으로 이동해 나갈 그 지역에 대해서 북위 30도까지는 해수면 온도가 계속 29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가장 주 재료가 되는 부분이 이 뜨거운 해수면으로부터 전달되는 그 수증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위 30도를 넘는 6일 전반까지는 계속해서 태풍이 좀 발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직 태풍이 상륙하지 않았는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은 지금 태풍의 영향과는 조금 관계가 멀고요.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건조 공기와 남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금 정체전선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로 인해서 좀 강한 비구름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전선은 태풍 오기 전에 사라지나요? 네, 태풍이 점차 북상을 하면서 이 비구름대들도 함께 조금씩 북쪽으로 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태풍이 수증기를 유입하는 시기가 되면은 이 전체전선이 미처 북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쯤 비가 가장 많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됩니까? 네, 일단 6일까지 해서 6일날 정체전선이 이제 점차 북쪽으로 들리는 과정에서 이 북태평양 태풍으로부터 전달되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한 번 더 유입되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강한 비들이 내리면서 그 순차적으로 이 6일 낮까지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중부지방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4일, 5일부터 조금 대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주말은 어떻습니까? 네, 주말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이제 주로 이루는 그런 날들이 지속이 될 건데요. 일단 6일 오후에서 밤 정도가 되면 이 제주도 서쪽 해상을 경유를 해서 7일 낮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서해상 쪽으로 진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이 7일 밤 정도가 되면 이 황해도와 이 경기 북부 서해안 쪽, 그러니까 강화 인근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쪽 부분도 상륙을 함에 따라서 이 6일부터 8일 전반까지는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 내내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태풍이 언제쯤 우리나라를 벗어납니까? 우리나라를 벗어나는 시기는 이제 8일 전반까지 조금 더 비구름대 영향을 받고요. 이후에 태풍이 북동쪽으로 진행을 함에 따라서 점차 우리나라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태풍 링링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예상되는 강도가 일단은 강하고 크기는 중형급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체감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과거 태풍들을 좀 예를 들어드리면 2010년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던 태풍 곰파스가 있습니다. 이때 경로가 지금하고 비슷하고 시기도 비슷한데요. 그때 그 태풍 곰파스가 서울 경기도 인근 해상으로 접근을 할 때 중심 기압이 975헥토파스칼이었거든요. 근데 그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번에 예상되는 이 태풍 링링은 그때가 되면 중심 기압이 965에서 980헥토파스칼 정도로 예상이 돼서 이때 콤파스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지역이 어디라고 예상됩니까? 우선은 서해상을 경유를 해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서쪽 지방이 타겟이 되고요. 특히나 서해안 도서 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들이 주를 이룰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속으로 따지면 약 160km 정도의 순간적인 바람들이 불 수가 있고요. 말씀하십시오. 남해안 쪽과 제주도도 이와 같은 강한 바람들이 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200mm 내외 많은 비들도 내릴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보다는 이 매우 강한 바람이 이번 태풍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폭탄 등으로 인한 주택 침수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걱정이 있을 텐데 이 피해 예방이나 대처 방법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선 태풍이 올 때는 강한 비바람이 들이치기 때문에 일단은 침수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태풍이 실제 접근을 하기 전에 하수구와 배수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시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외부의 전기 시설을 갖춘 야외 시설물들은 미연에 조금 내부로 들이셔서 피해를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가을철 수확기와 맞물린 상태에서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농어촌 등지에서는 이 추수기와 맞물린 과일 낙과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끝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러한 피해가 침수로 인한 피해나 2차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후에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실내로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예. 이 유관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거나 그런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신발과 장갑 등은 절연체를 조금 착용하신 채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기상청 우진규 예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6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이에 반발하면서 청문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렵게 열린 청문회 일정에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이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바른미래당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오늘 양당의 합의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6일까지 제안했는데 지금 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면 예. 5일 전에 채택 후 증인 참석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절차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가면서 증인을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들러리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미 6일 재송부한 것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거든요. 그 이미 국회가 능멸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청문회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의 없는 청문회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 같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근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그래서 합의는 했으나 충분한 것 같아요. 예. 뭐 내부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저도 뭐 누구보다도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중재하고 예. 그 역할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한 그 시점을 통해서 예. 저는 이미 이제 청문회는 이제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여부로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송구스러운 면이다. 그래서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이미 이제 끝났고 이거 실체적 진실은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그제 이제 기자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는 많은 국민들이 기자들의 질문만으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자료를 많이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질문과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 이런 의견을 많이 줬거든요. 지금 자료를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오늘 원래 청문 계획의 채택의 건과 예. 자료 요구의 건 그리고 증인 참고인 출석의 건 요 세 건의 의결이 돼야지만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예. 자료 요구도 5일 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예. 이미 뭐 내일 모레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자료 준비와
그리고 증인 없이 그냥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의미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에서 지난 기자간담회 한 것 이상으로 예. 특별히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 또 재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저는 면죄부와 명분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6일날 만일 지금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대로 청문회가 열리면 바른미래당 불참하겠다. 이 방침을 확고하신 거네요? 네네. 저는 어쨌든 불참하겠다고 언론에다 공표를 했고요. 예. 다만 저희 당이 이제 청문위원이 2명인데요. 최이배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최이배 의원은 청문회 참석하겠다고 하면 저는 그걸 강제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최이배 의원은 개인 판단으로 그러면 선택할 테고. 네. 네. 청문회 이유는 어떻게 이 전국을 꾸려나가실 생각입니까? 아까 언론 보도 보니까 특검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순간은 검찰도 사실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전대 미문에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 대한민국 이 헌정 사상 이거 참 유례가 없는 일이며 이렇게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 검찰이 그것을 계속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것은 서로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이 아니고 검찰 조사를 지금 중단하고 그 자료를 특검에 넘겨라, 이 말씀입니까? 저는 임명이 안 된다면요, 검찰 수사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임명이 되는 순간 어쨌든 지휘체계 안에 있는 검찰이 예.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그 순간은 특검을 통해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신의 상관을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역할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해야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특검 안 된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여당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그것을 예. 방어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 정권과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혹시 이 국정조사 특검 문제 자유한국당 쪽하고는 논의가 된 겁니까? 현재 논의된 바는 없고요. 예. 다만 이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여당이 반대하면 힘든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 특검은? 국정조사는 사실상 그렇죠.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제 법안을 제출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그 압박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시켜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당을 좀 압박해 보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미 조국 후보자의 임명 반대하는 여론이 반을 훨씬 훌쩍 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대통령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속속히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되면서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임명이 된다고 해도 저는 커다란 문제다,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여당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만일 협상이 된다거나 여당을 충분히 여론을 압박해서 그래서 여당이 만약에 여기에 응하면 여당은 분명히 조국 후보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 입학 이것도 같이 국정조사하자, 특검하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요. 저는 제가 SNS상에 올렸지만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자녀 비리가 있다면
모두 다 전수조사해서 저는 뭐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이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고 예. 이 정부가 사실은 그것을 가장 핵심 아젠다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커다란 이런 흠결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청와대와 정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저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도덕성의 한계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최근 들어서 젠더 문제도 그렇고 20, 30대 특히 남성들이 바른미래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 들리던데 네. 그분들의 목소리 혹시 이번 건과 관련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저는 뭐 단순히 20, 30대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고 그리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특히 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예. 이 무엇이 다 바뀌어졌으며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분노하는 것이고 특히 본인의 여러 이미 뭐 저서나 글 속에서 조국 후보자가 가졌던 뭐 공정과 정의에 대한 메시지가 전혀 살아온 삶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실망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와 관련해서 최근 대통령이 그 입시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정부 들어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갑작스럽게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어떻게 좀 더 입시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입시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예. 근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 지금의 체제를 조금 전환시킨다면 예. 저는 수시를 거의 폐지 수준으로 줄이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만이 새로운 이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교육 전문가들 말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결국은 정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돈 많은 부모를 둔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말하기 좋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패자가 납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룰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거거든요. 예. 이것이 부모를 잘 만났거나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의전원이나 로스쿨 경우 이게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기준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이미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손봐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사법시험이 한 번도 공정성 시비를 가진 적이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제도들을 이거 폐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불공정의 상징이 돼버린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예. 예. 마지막으로요.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이제 임명할 것처럼 보입니다. 예,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뭐 국정조사 특검 얘기했습니다만 여당이 안 받아들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자유한국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의원직 총사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미 뭐 중대 결심이라는 게 청문회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합의를 하면서 이 전략 부재 이 속에서 꼬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굉장히 큰 잘못이 패착이었다. 예. 예, 저는 예. 패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였습니다.